요즘 정신 없으시죠?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뭐 매일같이 뭐 새로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다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기자님들 통해 가지고 전달받는 정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청문회 증인으로 아직 복싱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네. 다시 또뭐 오늘의 한판이 보는 그 동양대 총장님을 놓고 동의를 하냐 마냐 하는데 지금 민주당 그걸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쯤 되면 받아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떤 좀 당해지는 의견이 나오는지. 그러게요. 일단 어저께 그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실 때는 증인과 관련된 어떤 것도 그러니까 가족 증인을 포함해서 어떤 증인도 없어도 후보자 본인 한 사람만 놓고 청문을 해도 충분히 많은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고 뭐 부적격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 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그 법사위 간사한테는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청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던 것은, 그러면 양측에서 세워야 될 증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추가적인 논의로 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어저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한 10여 명 정도의 자유한국당 측의 제시받은 명단을 가지고 오늘 다시 협상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실제로 생중계 하에서 협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그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협상이 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협상되고 있는 과정이 전부 다 이렇게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서 여기서 브리핑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강제화할 수 없는 이런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증인을 선택하는 데는 양쪽이 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여당 측에서도 유리한 증언이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증인들을 세우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뭐 그거에 대해서 호불호를 아마 분명하게 표현하는 협상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어제 12명 명단 다 보셨죠?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예. 그 12명 누구 있는지 아직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픈 안 됐을까요? 됐죠? 예. 당에서 그걸 보고 어제 뭐 판단을 좀 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로 판단하셨는지. 어저께 제가 이제 뭐 가까이 들여다보진 못했고요. 법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송기현 의원이 그거를 수기로 적어서 오셨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프린트됐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자리에서 상당히 증인 수를 이렇게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10몇 명을 적어가지고 온 것 같은데, 요 정도가 명단이다라고 하고 뭐 법사위원들 간에 간단하게 공유를 하고, 어저께는 우리 당 법사위원들도 굉장히 빠르게 사내를 했어요. 어저께 6시 전에 저희들도 이제 헤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대변인인 저도 그 명단 전체를 뭐 확인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장 내리면은 오늘 빠르게 최대한 협의를 해야, 의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법사에서 최대한 원내 지도부가 해서 빠르게 뭐 증인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결론, 내부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근데 또 똑같은 행태가 뭐냐면, 저번에도 우리가 9월 2일 날 3일 날 합의한 대로 원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안 됐던 이유가 그 증인 이렇게 우리가 송달할 수 있는 기한이 5일간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역으로 세게 되면 8월 28일이었어요. 그 28일 날 그때 안건 3개 올라온 거는 기자님들 너무 잘 아시지 않겠어요? 청문계획서, 그다음에 자료 제출, 증인 신청, 이 3가지인데 보통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의결을 해서 확정 짓고, 그리고 증인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증인 전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거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간사들한테 맡기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여상규 위원장께서는 그거 3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이제 9월 6일 하루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요번에도 또 이 세 가지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인사청문과 그다음에 자료 제출과 관련된 거를 빨리 확정 짓고 그다음에 증인과 관련된 부분은 나경원 대표 말대로 증인은 자기들이 없어도 가능하다라고까지 협의가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법사위 간사간의 추가 증인 이것이 이제 협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증인과 관련된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것도 의결 방식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의결이 자꾸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나경원 대표가 원래 증인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원하는 증인 하나도 없이 한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뭐 협상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저쪽에서 증인을 세운다고 하면 민주당 쪽에서도 뭐 한두 명 정도의 증인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사청문회 자체가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증인들한테는 발언 시간을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보통 7분, 5분, 3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7분 이상, 10분 그 정도는 해야 시간이 아마 걸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증인을 세울 수는 없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증인 한 사람의 청문위원만 질문을 한다 그래도 한 10분 정도 걸릴 텐데 만약에 양 당에서 한 명씩만 물어봐도 아니면 또 바른미래당까지 물어본다 그러면 최소한 30분은 걸리지 않겠어요? 두 명씩 물어보게 되면 1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청문회도 하고 이제 한국당이 반박 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전 예고전을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만 해가지고 증인분들만 나오셔서 하시는 게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명인가 뭐 16명인가 제시한 것은 전체 증인 풀을 제시한 거라고 보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이 13명 이상,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10몇 명의 증인을 다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협상 과정에서 기자님 말씀대로 압축해가지고 핵심 증인만 세우려고 하는데 그 압축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협의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협의 자체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증인 협상 때문에 또 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9월 6일로 잡았는데 그거 자체가 무산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겠죠. 근데 아까 질문에도 나왔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증인 원내대표께서 빨리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아무리 간사로 네. 후보라고 하지만 사실상 원내대표께서 다 해주시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증인 협상 관련된 거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오전 중에라도 빨리 협의가 좀 되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아요. 뭐 들으신 거 전혀 없으세요? 예, 오늘 아침 뭐 7시 반부터 우리 그 정책위 거기 갔다가 그리고 나서 9시부터는 우리가 원내 조정 회의를 했고요. 그 원내 조정 회의 하는 그 사이에 또 증인과 관련해서 간사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잠깐 한 텀을 쉬고 아마 이제 서로 충분하게 증인 협상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나누고 나서 잠깐 정회를 하거나 쉬는 시간에 다시 원내대표부하고 상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점에 빠른 결단이라든가 결정이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일 하루잖아요. 그죠? 내일 하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기자간담회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충분하게 채워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적 판단이라는 게 지금 지났는데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원내대표들이 그 전에 8월에 말씀하실 때 여야 합의한 건 최대한 이제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건 그걸로 있으시죠? 일단은 법정 그 송달 기한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전방위적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증인과 관련된 민감한 증인들은 거의 다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증인 이 송달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하고는 크게 차별이 없다는 거죠. 송달 기한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증인이 자의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한 결과 자의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우리가 종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의적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상고자가 원래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냐라는 시각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한계점이 좀 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청문회에 합의가 돼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더라도 그거를 강제화할 수 있는 페널티가 크질 않아요. 과태료 정도 무는 정도거든요. 끝까지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를 뭐 강제로 뭐 수갑을 채워서 뭐 강제로 뭐 입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결국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증인을 채택을 받기 어려운 분이 있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이제 아마 오늘 증인과 관련된 협의의 포커스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 채택된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별도 노력을 따로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아니죠. 노력해야죠.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만약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분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뭐 논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논문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의과대 쪽의 논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해주는 증언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대입이라든가 대학원 진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막연하게 추측하거나 또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설득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우리가 설득을 안 하면 손해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나와서 증언을 해주는 게 훨씬 바람직하니까. 그럼 민주당은 지금 김명대 총장님은 지금 수사 연루가 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 거예요? 아, 그분이 지금 명단에 들어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뭐 선호하는 증인은 아니겠죠. 선호하는 증인은. 근데 뭐 그것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있는 거니까 선호하는 증인, 덜 선호하는 증인이 분명히 우선순위별로 있을 수는 있으나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분은 뭐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증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제하겠다든가 그럼 협상이 필요 없지 않겠어요? 우선순위를 서로 정해서 딱 받는 것도 하나의 협상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청문회 성사 여부를 협상을 하던 과정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분명히 비록 이제 출석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은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그 민주당에 비한 증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지 그 설령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증인에 대해서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자유한국당에서 세우는 증인에 대해 참석 여부는 여당에서 노력할 게 아니라 야당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거는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야당에서 세우고 싶어하는 증인이 합의가 됐으면 그분이 참석하게끔 노력하는 거는 야당이 노력하셔야 될 거고 여당에서 채택한 증인이 합의가 됐다면 그분에 대한 참석 여부는 또 여당이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보에 대해서 유리한 논평을 했거나 또는 뭐 이렇게 SNS 활동을 했던 분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뭐 야당에서 그분이 꼭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뭐 요청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쪽에서 세우는 증인에 대해서 분명한 논리적 결함이라든가 반박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논리적 교정이나 반박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좀 굴욕을 갖고 있는가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필요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봐주시는 부분. 네, 아무래도 이게 법적으로 적법하냐, 적격하냐, 위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것도 분명하게 따져야 되겠죠.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은 아마 그 부분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검찰에서 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덕적인 부분까지 강제화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청문회는 이런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증인에는 사실 적법, 위법 여부를 따지는 증인 더하기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요구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우리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정서적으로 상당히 뭐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증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을 야당에서 선택할 수 있죠.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서 저는 여당 야당이 적절한 수의 증인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 빨리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증인 여부 때문에 또 어렵게 또 대표 간에 합의되어 있는 인사청문회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뭐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빨리 청문회 빨리 결정하고 자료 빨리 결정하고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때문에 아마 청문회가 혹시 또 불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도 같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요, 저도 확인을 못했어요. 저희도 확인은 안 됐고 뭐 유력 인사 A씨,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B씨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기사는 저희가 봤고 A씨는 누구다, B씨는 누구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이렇게 정보도 이렇게 돌고는 있는데 뭐 그 부분 특히 이제 뭐 A씨와 관련된 부분은 뭐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사실 뭐 그분 우리 당원도 아니시고 우리 민주당의 유력 인사라고 했는데 우리 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당적을 갖고 있나요? 탈당 이후에는 네. 확인되지 않죠. 아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셨죠. 근데 저희는 그 내용을 확인이 안 되니까 네. 예, 당적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비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글쎄요, 예.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이죠. 예, 우리 기자 간담회 할 때도 뭐 여러 말이 나왔던 구체적인 핵심 사안에 대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후보가 왜 접촉 안 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조국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자기가 접촉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일체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한 시기에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기사에 나왔던 것이 사실이라면. 근데 뭐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인정하는 걸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전화를 하는 것이 사실로 당 차원에서도 확인된다면 어떤 조치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해당 의원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요? 네. 글쎄요. 뭐 일단은 뭐 본인이 만약에 그 신문기사 말대로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지만 경위를 알아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수준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글쎄요.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대변인이 그것까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밋밋하게. 그 검찰 수사 정보 계속 유출되면 당에서 더 높은 수준의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어떤 내용인지 뭐 글쎄요, 뭐 구체적인 행동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 당에서는 지금 국면에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 가장 적임자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야당의 극심한 반대를 사실 우리가 무릅쓰고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법개혁과 관련된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가장 적임자는 조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후보로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결국은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개선되고 그리고 개혁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도 과거의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것, 특히 피의 사실을 사전에 유포하는 것은
분명하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하게 경고는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검찰이 법을 지키지 않고 피의 사실을 계속적으로 유포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분명한 문제는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어떤 수단이 있는지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예, 마지막. 성경을 네. 통해서 뭐 노동의 신뢰성 문제를 좀 제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8월 23일 날 동양대의 총장인 최성해 총장이 낸 논평을 봤어요.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거기에 낸 논평을 봤더니 제목이 이것이더라고요. 조국은 조국을 위해서 조국하라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조국은 고유명사고 조국을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조국하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뭐랄까 반대하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했던 분이라는 거.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중립적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다라는 것은 저희가 분명하게 그건 인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8월 23일 날 뭐 그런 논평을 내셨던 분이고 지금은 이제 9월 오늘 5일이죠. 예, 벌써 한 열흘 이상 경과했는데 이 최성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과연 중립적인가, 사실만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전혀 논평이라든가 식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중립적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분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의구심 정도는. 그거는 저도 찾아봤더니 이분이 개인으로 낸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단체 차원에서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회장이니까 이사장이니까 집행기구니까. 그렇긴 네. 하겠지만 네, 그게 네. 이제 뭐 자꾸 뭐 그걸 보고 무조건 막 총경원이요 태극기 인사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하시던데 위험한 발언 같고요. 태극기 인사라는 발언을 누가 하셨나요? 손경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대 아니냐, 정쟁으로 흐를 거다. 그러면 정쟁으로 흐를지라도 그분을 여당이 72를 잘 걸러줘서 국민들한테 더 의혹을 해하게 해주고 이분은 어차피 그런 편견을 가진 분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분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건데 협상은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최성해 총장을 자유한국당이 내세워서 유력한 증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또 제일 관심이 있는 지금 국면이 지금 동양대 총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증인을 만약에 세운다라고 하면 우리 측에서 원하는 증인이 세워서 대등하게 창과 방패 그리고 서로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 잡힌 증인이다라고 하면 이쪽 말씀도 들어보고 이쪽 말씀도 들어봐야 되는데 뭐 얼핏 듣기에는 우리 쪽에는 증인을 안 세우는 걸로 하고 저쪽에 증인만 세우는 걸로 했던 그런 제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걸 받을 수 없는 제안이겠죠.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자유한국당에서는 가족 증인을 자기들이 양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표창장이 나간 시점이 2012년 9월이에요. 정확하게 7년 전 아니겠습니까? 총장이 뭐 표창장이라든가 상장을 자기의 직위를 찍어가지고 내보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정말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한두 장 나간다라고 하면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별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학 총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직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7년 전에 내가 그것을 찍어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억력이 보통 사람들한테 있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연구가 30과 맞지 않게 연구가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별다른 얘기인데 내가 찍어준 적이 없다라든가 뭐 그것은 좀 과도한 기억력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우리 기자님들도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게 되면 거기 경찰청장 도장과 구청장 도장이 있는데 그분 직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억력을 기초로 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영재 총장님의 발언이 좀 신뢰성이 없다면 그야말로 더 증인으로 좀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뭐 그것까지 협상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그 김영재 총장님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지금 감시를 하시는 건가요? 사실이 아닐 거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기억력을 갖는 거는 상식적이지 못하지 않나. 저도 저 국회의원 이름으로 해서 저기 표창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상장 많이 나가는데 최근에 나간 것까지도 다 기억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7년 전의 것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그거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 거는 조금 비논리적이다. 예.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단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